예, 질병관리청장님,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작년에 쓴 돈이 8,100억 원인데 보건복지부 장관님. 예, 네. 혹시 장관님의 댁 내 일가 친척 중에 치매 환자분 계십니까? 네, 현재는 안 계십니다. 예. 네,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65세 이상 우리나라 치매 유병률은 10.4%로 추정되고 있어 우리나라 65세 인구의 거의 100만 명이 치매 환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치매 환자는 한 집 건너 한 치매 환자가 있을 정도로 아주 흔한 질병이 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치매 환자가 가족 중에 발생하면은 그 집안의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지는 그런 형별적인 질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치매는 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국가가 나서서 관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연간 국가 치매 관리 비용은 연간 22조 6천억에 육박하고 1인당 관리 비용도 거의 연 1인당 소득의 절반에 가까운 2,300만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치매는 정말 형별적인 질환입니다. 그렇지만 치매는 진단한 이후에는 사실 완치가 어려운 질병입니다. 그렇지만 치매를 조기에 진단하고 하면은 예방도 가능하고 또 그 발병 시기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치매는 치매 확증 이후의 관리보다는 예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자, 그런 만큼 저는 지난 법안에서도 치매에 대한 용어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 인식 때문에 네이밍 교체에 대해서 제가 한번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보시면은 치매에 대한 검진을 하고 싶어도 치매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치매 안심센터라든지 더구나 병원에서 치매 검진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치매 조기 검진이 어려워지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저는 그 치매 관리법 중에서 그 인지증이라는 변경하는 게 대해서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따라서 제가 치매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고요. 그런 국민의 거부감을 낮춰서 조기 검진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많은 국민들이 조기에 치매를 발견해가지고 예방도 할 수 있고 치매 발생하는 시기도 늦출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복지부에서는 병명을 변경하는 데 드는 사업 예산이 약 아마 79억 원으로 추산을 한 것 같습니다. 맞죠, 장관님?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병명을 바꾸는데 79억 정도의 예산은 소요되지만은 그 병명을 바꿈을 위해서 조기 검진을 좀 더 원활히 함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가성비를 따지면 저는 100억 아니라 1000억이 소요된다 해도 저는 이 시점에서는 그 치매라는 용어를 바꿔야 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의 견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매라는 용어가 이제 어리석다라는 그 뜻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네, 편견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대로 용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일부 의료 단체에서는 좀 반대하고 있는데요. 네, 잘 협의해서 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현장에서 근무할 때 전국 각 지역에는 치매 안심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치매 안심센터를 운영할 때도 보면은 대부분의 잘 모르신 분, 그 10명 중에 9명 정도는요, 치매 안심센터가 중증의 치매 환자를 수용하는 그런 의료기관을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국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253개에 대해서 치매 안심센터를 운영하지만 그런 간판에 치매 안심센터라는 치매자 때문에 국가에서 처음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의 효과는 저는 나오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이 치매라는 용어를 갖다가 인지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저는 좀 더 거부감 없는 병명으로 바꾸어 가지고 건강인 누구나 또는 경증인 누구나 치매 안심센터에서 치매 조기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궁극적인 저는 국가의 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향후 그러면은 복지부 장관님께서는 이 네이밍에 대해서는 아마 치매 학회가 있을 겁니다. 또 신경정신과 학회가 있는데 이 부분과에 대해서도 저는 좀 적극적으로 논의하셔가지고 금년 내에 이 치매라는 용어가 저는 인지증이라는 보다 접근성이 좋은 병명으로 바꾸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장관님께 다시 한번 당부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고요. 다음 두 번째는요, 코로나에 대한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선민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코로나가 7월부터 급증하고 있습니다. 질병청장님, 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름철에 유행한다는 건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철이 되면은 냉난방기가 가동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인구 밀집에 따라서 환자가 급증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질병청에서는 코로나 치료제가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시중에 나가시면은 아마 처방전을 가지고도 코로나 먹는 치료제를 살 수가 없습니다. 청장님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코로나 치료제 구매 예산을 봤는데요. 지난해에는 본 예산은 3,800억 했고 그다음에 집행은 8,100억으로 해가지고 아마 예비비든 이런 부분을 확보한 것 같은데요. 지난해 집행액이 8,100억에 가까운데도 금년 예산은 1,700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적은 예산을 잡으신가요? 네,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올해 4월달 정도에 그 건보 등재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은 예산이 편성이 됐고 그리고 5, 6월 달에는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거보다 뭐 한 10배 정도 수준까지는 사실 그 대비하는 분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치료제 사용 그보다 훨씬 넘는 그 수준으로 굉장히 급증을 하면서 부족한 상황이 청장님. 됐습니다. 예. 네, 감염병은 누구나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전문가가 모인 질병청에서는 이러한 부분은 분명히 예측했었어야 된다고 보고요. 4월 달에 건강보험 등재 계획을 감안해 가지고 금년 예산을 4개월만 잡아셨다는데 저는 그거는 너무나 안일한 계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란 게 일을 추진하다 보면은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일정대로 추진은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등재 계획은 질병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심사평가원에서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는 질병청에서 조금 더 안일한 대응이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상식적으로만 봐도 지난해가 치료제 예산 집행이 8,100억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지금 금년에는 5분의 1만 잡혀 있고요. 더구나 지금 7월 달부터 의결된 걸 알고 있는데 저는 이 또한 굉장히 늦은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병청장님의 해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7월 중순부터 이 치료제 사용이 급증한 걸 인지한 시점부터 기재부와 협의를 시작해서 어제 그 국무회의 의결이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실제로 글로벌 제약사랑 협의를 하면서 최대한 빨리 치료제를 도입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고 그 결과 사실은 지난 그 15일부터 지금 이번 주까지 6만 도즈 6만 명분 그리고 다음 주까지 14만 명분이 추가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현장에 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질병관리청장님, 저도 사실은 나중에 할게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작년에 쓴 돈이 8,100억 원인데 참 일단 오후에 저도 한번 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